자,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예, 우리가 그동안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상대방이나 나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푸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화가 좀 풀리셨나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방송을 몇 번 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에게 참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그게 정말 이렇게 그 화를 풀면 사람이 달라지느냐. 그게 말 좀 들어주고 또 속에 있는 얘기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점이 상당히 궁금해지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우리가 속마음을 서로 진솔되게 나누면 거기서 큰 변화가 오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좀 쉬운 것부터 몸풀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거를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서로 이 마음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는 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이 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상담이라고 많이 불리는 건데 그게 과연 상담일까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볼 이를 줄 필요가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상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요새 많이 쓰잖아요. 되게 우리가 상담 그러면 어떤 상담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나요? 상담하면. 진로 상담. 그렇죠. 진로 상담이 머리에 떠오르죠. 예.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의료 상담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의료. 전통적으로 네. 받는 거 아닌가요? 네. 의료 상담.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받는 게 법적인 문제가 우리가 이제 걸려 있을 때는 소위 이제 법률 상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받게 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슨 상담을 받나요? 신앙 상담. 예, 신앙 상담을 받죠. 맞아. 뭐 맞네. 굉장히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상담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될지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주위에는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쭉 내려가다가 또 어떤 상담까지 있냐면은요. 가끔가다 신문에 그 간지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인생 상담. 이런 것도 이제 그 상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활동이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얼개가 있어요.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가 있어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죠. 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내담자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는 치료, 심리 치료 이렇게 그 정신병 이렇게 불렀을 때는 환자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 상담 이렇게 부르고 가능하면 환자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 이제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내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담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문제 없는 사람이 상담받으러 괜히 올 리가 없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가냐면 이 상담을 해주는 이 전문가한테 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전문가가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해결책이라든가 해결 방안을 알려주는 이런 활동을 우리가 보통 상담이다.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담 앞에 붙어 있는 진로, 의료, 법률, 신앙 요 부분은 이 상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담자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진로 또는 진학 상담은 누가 하나요?
선생님? 이게 그렇죠. 우리 교사가 이걸 하게 되겠죠. 의료 상담은 누가 하나요? 의사. 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의사지만 뭐 의사, 또 약사, 간호사 이런 의료인들이 이걸 하겠죠. 법률 상담은 누가 하나요? 법률가? 예, 변호사가 하겠죠. 그다음에 뭐 법무사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면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변호사 이렇게 하자 말이죠. 신앙 상담은 누가 하나요? 목사님? 예, 기독교 같으면 이제 이게 문제 목사님이 하시거나 또는 종교에 따라서 뭐 스님이 하실 수도 있고 신부님이 하실 수도 있고 목사님이 하실 수도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그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다 말이죠. 이게 특징이 다 뒤에 사자가 붙네요. 네. 아, 그러네요. 그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그러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분들이 되게 뒤에 사자가 붙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상담 이런 얘기를 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가족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상담자가 되려면 상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영역이 좀 있어줘야지 그래도 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게 다 지금 상담을 하려면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어느 상담을 해줄 수 있나요? 우리 채령님은 무슨 상담을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금 공부한 거를 잘 습관을 시키면 저는 이제 연예인 상담이죠. 연예인 상담. 네.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연애가 아니고 연예. 예인 상담. 연예. 아, 그렇죠. 근데 연예인도 사실은 연예인도 의료나 법률이나 신앙 다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맞네. 그러네요. 연예인들도 아프시면 그 의사를 만나야지 우리 채령 씨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연예인 진로 상담. 아, 연예인- 연예인으로 가는 네, 진로를 어떻게 네. 할 것인가? 연예인 신앙 상담. 뭐. 연예인 신앙 상담. 연예인이어야 돼. 괜찮네요. 그 대상을 연예인으로 네. 이 여러 가지를 다 하시고 싶으시다. 욕심이 참 많으신 분이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공부한 걸 가지고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상담의 분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분야냐면 인생 상담이에요. 인생 상담. 그게 왜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잠깐 이제 좀 잘 지금까지 우리가 상담이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한 걸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담자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그거를 전문가를 찾아가 가지고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도움을 받는 이 과정. 그래서 주로 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주도적인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활동을 사실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상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자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문. 참.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한번 쓰면 요거는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담은 카운슬링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거는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즘에는 큰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체에서도 변호사들을 이제 둘 수 있죠. 네. 이럴 때 그 변호사를 기업의 무슨 변호사라고 부르나요? 자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부르는 게 옳은 용법이에요. 네. 이분은 기업에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지 기업 상담자 변호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네. 그래서 보통 기업체에서도 우리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면 훨씬 더 좋은 이익을 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결책을 알려주는
이런 거를 경영 뭐라고 부르나요? 컨설턴트. 경영 컨설팅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걸 경영 카운슬링이라고 안 부르죠. 맞아요.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상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문이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들을 만나서 진로 혹은 진학에 대한 자문을 얻는 거예요.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나 약사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떤 몸에 이상이 좀 생겼는데 이거 왜 그렇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문의를 하는 거는 의료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의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네. 또는 뭐 우리가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신앙적으로 지금 이러이러한 회의가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그 목사님의 전문적인 식견을 우리가 구할 때는 신앙적인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자문 활동하고 상담 활동하고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고 이게 혼용되어서 쓰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문을 해주시면서도 본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러네. 자, 이제 좀 차이를 아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상담은 뭐냐? 상담은 이 자문하고는 아주 좀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문제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본인이 모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네. 그리고 괴롭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어떤 활동이 상담이 되려면 이 문제의 원인과 또 이 문제의 이 해결책 또는 해결책을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활동을 상담이라고 불러요. 네. 자, 다시 또 비교해 보면 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이 활동은 자문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상담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 진리다, 진리. 이런 식으로 하는 이 활동을 우리는 상담, 그래서 이런 활동을 카운슬링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이 카운슬링이라는 거는 카운슬이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잖아요. 네. 네. 영어의 동사에 ing가 붙으면 명사형이 돼요. 네. 이거 갑자기 좀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그러면서 이게 영어 시간. 현재 진행형이 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카운슬링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받는 중에 있는 게 우리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컨설팅 이렇게 부르는 것도 우리는 한쪽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한 것을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카운슬링을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즐겁고 윤택해지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제 구별을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대개 이런 거는 이 자문은 어떤 거를 받을 때 자문이 필요하냐면 지식이나 정보가 우리가 부족할 때 이때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나 진학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나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요. 네. 정보도 부족해요. 그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하면
사리 대화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사리 대화. 네. 내가 필요로 한 지식과 정보. 그래서 대개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말씀을 잘하셔요. 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네. 사실 옛날에 그 학창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저 선생님이 참 아시는 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표현을 네. 잘 못하셔가지고 그 수업 시간이 좀 답답했던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네. 사실 이분들은 교사가 하시면 안 됐을 분이었어요. 아. 이제 와 생각하니. 몇 분이 떠오르시네요. 몇 분이 떠오르시죠. 맨날 그래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고 네. 하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 진짜요? 예. 집에 진짜 가고 싶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과목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되는 맞아, 경우도 맞아, 있잖아요. 맞아. 이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있다.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서 사실 교대나 사대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말하는 훈련을 참 많이 하죠. 아. 아마 우리 이지민 아나운서께서도 그분은 아마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설득력 있게 잘 하셔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문제, 그러면 왜 인생 상담을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 이유를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저기 이 진로 상담이면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교대나 사대, 의대, 법대, 예를 들면 신학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생 상담에 대한 우리가 전문가가 돼서 인생에 대한 걸 해주려고 그러면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인생. 인생에 대한 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인생학과, 인생대학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작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우아하게 이걸 하면은 철학관. 네, 이래가지고 철학관, 네. 인생 철학 이래가지고 뭐 지리산에서 몇 년 계셨다든가 머리 하얗게 하고. 그렇죠.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이는 좀 어리신 분들에도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반말로 하시고 네. 되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러시면서 이제 그걸 해주는데 사실 철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대학에서 철학 공부하다 보면 좀 알만한 인생도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 네.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철학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철학을 공부하면 인생에 대한 거를 알 것 같은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네.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정답을 줄 수 있다. 마치 의사나 또는 이 교사가 문제를 갖고 왔고 듣고 그 자리에서 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인생을 남에게 알려줄 수 있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래요. 그게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해나가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써야지 잘못했구나 맞아. 네. 하는 거를 깨달아가고 다시 고쳐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나는 인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쉽게 남의 인생에 관여를 참 많이 해요. 맞아, 맞아.
어느 누구도 정확히 모르고 네. 자기도 자기 인생이 지금 힘들어서 허덕이면서 창피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마치 본인이 인생에 대한 전문가처럼 인생 자문을 해주는 분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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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자주 만나요 그런 분들. 그렇죠. 네, 그냥 딱 봤는데 이제 어. 딱 뭐 어. 여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바로 하시니까 예. 아,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아 이거는 좀 뭐 왜 한숨 농담이긴 쉬셨어요? 왜 한숨 그러니까 아니 내가 쉬셨어요? 이 예를 내가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잠깐 머릿속에서 아니, 궁금해져요. 지금 들어주세요. 아, 그랬군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강의를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조용히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지금은 이혼을 할까 말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와서 조용히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참 난감하죠. 예. 네, 하시기 그럴 바랍니다. 때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내년에 결혼한 지 40년이 되는데 아직도 제가 같이 더 살아야 될까 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거 해결한다고 알려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면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 네. 그걸 제가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네. 물론 어떤 너무 그 종교적인 어떤 이런 배경이 있다면 그 종교적인 배경에 의해서 자문을 해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거는 자문이죠. 그거는 상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의 삶에 개입을 해요. 더더군다나 우리 가족이라면 더더군다나 개입을 너무나 쉽게 해요. 제일 쉽게 개입하는 게 부모가 자녀의 삶에 네. 대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네. 너무해. 너 맞아요. 본인도 지금 자기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살면서 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개입을 한다 하는 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표정이 별로 밝지 않으면 또 어머니들이 한참 또 자문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약간 미안하니까 얘들아 맞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지 내가 앞집 철수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 맞아. 또 이런 얘기 네가 하잖아요. 내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이 다 표정이 어떤 표정이에요? 날 철수같이 취급해 주세요. 딱 이렇게 맞아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나를 가만 내버려 둬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 즉슨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으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삶에 대해서 자문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내 삶을 내 나름대로 지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마음으로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엄마는 엄마 인생이나 잘 살으세요. 맞아. 근데 대개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음,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가 뭘 알아. 그렇죠. 그 얘기할 때 제일 섭섭하고 네. 그렇죠. 정말 어우 정말 감동인데. 이제 현실이 되네. 근데 사실 우리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나는 누구에게 제일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엄마? 그러고 보면 부모님, 어머니한테 거짓말 제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애들도 나에게 거짓말 맞아요. 제일 많이 할 거라는 걸 아시겠죠? 그건 몰랐네요. 그런 건 몰라. 진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사실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는 나하고 있을 때 보이는 행동만을 내가 보고 맞아. 유추해내는 네. 거지. 맞아요. 얘가 나하고 없을 때 딴 데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마치 나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우리 가족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내가 인생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네. 우리들의 대인 관계를 힘들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꾸 알게 모르게 강요를 하고 어떤 삶의 정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한 적도 없고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을 딴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살이를 하다가 힘든 문제는 누가 풀어나가야 돼요, 결국은? 내가 내담자 자신이 풀어나가야 돼요. 이건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각자는 내 인생 하나도 버거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또는 우리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는 각자 자기 인생을 지가 좀 알아서 살아가 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하면 안 돼요? 자문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이렇게 쇼크였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내가 보는 아이는 정말 너무 막 불안하고 얘는 밖에 나가면 정말 무시당할 거야 이러는데 나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은 정반대 아이인 그렇죠. 거예요. 그 얘가 왜 두 얼굴이네 막 이런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 친척 동생이 되게 지금 한국에 왔는데 호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아직도 20대 이제 초반이 됐는데도 이모는 네. 아직도 이렇게 애기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걔랑 저랑 단둘이 있으면 그렇게 춤을 잘 춰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흥이 많고 꿈이 진짜 연예인이고 엄마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연예인의 끼가 있다는 거는 또 모르는 것처럼. 빨리 우리 촬영 상담, 연예인 이게 또 상담. 자문. 자문을 한번. 진로 상담으로.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아니 그럼 내담자가 그 문제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된다면 구태여 상담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지금 혼자 못 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괴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는 못 풀어. 근데 네. 누구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사실은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그 원인과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가예요.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가예요. 혼자는 못 풀어. 그런데 상담자가 옆에서 도와주면 내담자는 자기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걸 해주는 것이 상담자예요. 자,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 자문을 해주는 분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자문을 해주는 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요거 영역 아니면 다른 영역은 일반인이라고 똑같잖아요. 네. 네. 그 자기 전문 영역 아니면 사실 일반인이라고 똑같죠.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자문의 특징인데요. 네. 상담은 이래저래 내담자의 문제를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니까 내 영역이 한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를 잘만 이 방청을 하시고 시청을 하시고 집에서 훈련을 하시면 어떤 문제 때문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부모 자녀 관계든 아니면 부부 간의 관계든 아니면 대인 관계의 문제든 또는 자기 혼자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의 문제이든 이런 것들을 풀어주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상담자가 못 되냐면 자꾸 자문을 해주시려고 해서 맞아. 그래요. 맞다. 그리고 그 자문을 해주시는 게 마치 상담자이다라고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다. 자문과 상담.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는 어느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방법은 동일해요. 예를 들면 부부 간의 갈등을 겪어서 힘든 분이나 자녀하고 문제 때문에 힘든 분이나
그 문제를 옆에서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동일해. 그러니까 그 방법만 우리가 알고 있게 되면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이 그거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부간의 문제도 이게 꼭 신앙적으로 자문을 구하지서 풀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개인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자문을 통해서 풀기보다는 상담을 받아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상담과 자문의 차이점인데, 자, 그러면 자문은 필요 없고 상담은 필요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식이나 정보나 이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보다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에게 얼마든지 자문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이게 이런 자문을 통해서 될 일이 아닐 것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되게 그러냐 하면 대개 경우에 상담을 받아야 될 문제들은 이 원인이 본인도 몰라요. 근데 이걸 왜 모르냐면 이게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부부싸움을 할 때는 당신이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논리적인 설명 밑에 있는 감정의 문제인데 이 감정을 이거를 본인도 몰라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본인도 몰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것 갖다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의식. 이 우리가 보통 쉽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나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도 몰라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행동이 나와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걸 무의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무의식은 그야말로 내가 이거를 의식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다시는 내가 뭐 부부싸움 안 하겠다 각서를 쓰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인데 그 소용없는 이유가 네. 각서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런 걸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머리로 하는 건데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우리들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우리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요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순간에 그때야 그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혼자서는 못 깨달아요. 자, 예를 들면 왜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무의식으로 이렇게 내려 누르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옳은 것과 그른 거를 구별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감정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느낌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면이 있어요. 또 아버지에 대해서 동시에 싫어하고 굉장히 미워하는 면도 있어요. 그거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나는 아버지가 이런 면은 참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는 참 아버지를 공경하는 참 착한 자녀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그러다가 나는 이럴 때는 아버지가 참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있냐 맞아. 이러면서 야단을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야단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 안 해. 말 안 해야지. 많이 좋은 해봤지. 거만 아니요? 옆집. 옆집에서요. 좋은 항상 집은 옆집에서 그렇지. 말 안 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죄책감이 들어. 맞아요.
내 스스로도. 맞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안 느끼게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소위 무의식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못 느끼고 나는 아버지를 좋아하기만 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기만 하는 착한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무의식에 눌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맞아요. 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단지 내가 모르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 감정은 수시로 아버지하고 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행동이 왜 나타나지 할 때 사실 자기도 그 원인을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이유를 하나 갖다 대. 그리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유를 갖다 대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건 밑에다 눌려 있으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걸 깨달으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니까. 그러면 그 행동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진짜 나의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혼자는 못 깨달아. 자기의 무의식이니까.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상담이야.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도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걸 잘 몰랐든가 아니면 잘 못 알고 있었던 그 원인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짜 원인을 알게 되죠. 네. 그러면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걸 우리가 상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자문하고 상담하고가 어떤 차이가 다 있고 상담을 통해서 왜 우리 삶의 문제가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걸 이제부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조상도 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걸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야, 너무 재밌다. 몰랐던 걸 오늘 좀 많이 알았어요. 네. 진짜. 멋진 여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첫 걸음을 디뎠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자문을 했네요. 그렇죠. 자문위원회 하나 만들까 우리? 자문위원회 진짜. 근데 자문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답이 정해져 있기는 한 건가요? 자문은 답이 정해져 있죠. 있지. 자문. 네. 답은 자문이 정해져. 예를 들면 어느 의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아픈 이유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의사 만났을 때는 다르게 진단을 하고 또 다른 의사 만났으면 다르게 진단을 하면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네. 가끔 사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봐라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지 동일한 게 나와야 되죠. 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상담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문제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네. 그렇죠. 나한테는 옳은 방법일지라도 네.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맞는 행동 그치. 방법이 참 많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자문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해결한 방법을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아. 알려주고 싶어 해요. 내 경험을. 그렇죠. 네. 내가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아끼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 사람도 모르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이게 뭘까 하는 거를 같이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최근에 저의 주변에 그 약간 우울증 약 먹고 진짜 공황장애 약을 먹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잘 지내요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저와 연락을 한 날부터 한 열흘 됐거든요. 근데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을 끊었대요. 해준 거 아무것도 없고요.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진짜 자살까지. 진짜 내가 너무 막판에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뭘
그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얘기를 듣고 같이 공감해주고 너무 슬퍼서 이제 뭐 그냥 들어주고 기도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삶을 변하게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저희가 교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참 많이 훌륭해진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는 발전 속도가 네, 이게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약간 그러니까 자문처럼 했었거든요. 이제 먼저 신앙을 가졌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나이 드셔서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정말 지금 생각하면 자문을 했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거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교수님한테 배운 이게 실력이구나. 나 진짜 동생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나도. 네. 앞으로 이제 방법이 정말 많이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 엄청 기대돼. 그러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우리 이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이렇게 밑으로 자꾸 눌러놓고 아닐 거야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했던 나의 자아를 용기 있게 마주봐야 하나. 그럼요. 하는 이게 이제 생각이 제일 드네요. 중요한 거죠. 다음 주 기대돼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